네, 일단 시장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, 네,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도 좀 예측이 좋습니다. EWY ETF와 또 코로 그리고 양한 선물까지 모두 다 플러스고요. 약간의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한 마이너스 한 3, 4% 좀 하락을 나타내서 반도체 쪽에 좀 우려감이 다소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.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FOMC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올해 마지막 FOMC에서 0.25% 인하가 단행됐습니다. 뭐 예상대로 매파적 인하였다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FOMC에서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려했던 면이 좀 다소 해소가 됐나요? IM증권에서 12월에 FOMC 두 가지 추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관전 포인트들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십니까? 예, 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내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. 이제 그 부분을 완충시켜줄 게 뭘까라고 보면 결국 오늘 이제 결정이 난 이제 단기 재정증권 매입인 부분들이죠. 또 생각보다 조기, 그러니까 내일부터 10일부터 매입을 하고 한 400억 달러 규모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단기 자금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줬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뭐 매파적 금리 인하를 사실은 우려했지만 그 부분을 상당 부분 희석시켜주는 좀 결정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연준이 계속 9월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했지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얘기 자체는 이제 향후 또 이제 오늘 FOMC의 결과에 대해서 또 평가가 계속해서 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달에는 많은 어떤 데이터들, 지표들이 발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결국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단기 국채 그 매입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우려가 좀 덜해졌다라는 것, 매파적 인하 그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좀 좋은 해석을 해주셨네요. 예. 자, 그러면 내년에 그 지표 부재 속에 물가보다 고용에 초점을 맞춘 이번에 금리 인하였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? 예, 내년 뭐 지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물가보다는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 좀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. 결국 지금 그 경제성명 수장치를 보게 되면 내년도 PC 물가가 예상외로는 좀 하락하는 거, 2.6%에서 2.4%로 내년에 하락을 전망했다라는 부분,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발언에서 1분기가 물가에 아마 정점일 거다라는 제한 물가의 어떤 정점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어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자체는 뭐 물가 지표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지만 과연 고용 지표 자체가 지금 더 악화될 건지 아니면 좀 개선될 건지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자체가 상당히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고 있어서 물가보다는 좀 고용지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덜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물가의 그 정점이 어디겠느냐라는 질문의 1분기. 예,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고 물가보다 고용에 초점이 맞춰지는 또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라클 실적이 그렇게 실망적이었나요?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. 이 시간에 7% 지금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금 경색 추가 완화의 중요한 변수를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지금 주당 순이익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것 같은데 매출이 조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들인 것 같고요.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픈AI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수주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아무래도 좀 AI 버블론 자체를 조금 이번 기회에 좀 잠재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잠재우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싶다. 물론 이제 내일 나올 또 다른 어떤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실적을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오늘 오라클의 그 실적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뭐 FOMC 회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조금 뭐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오라클 이 실적은 다소는 좀 시장에 좀 실망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적 발표로 좀
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. FMC가 조금 긍정적인 면을 미국 시장에 주었는데 마치 이제 오라클이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는 좀 격이 되었어요. 예, 자, 트럼프 1년차 예의자 변동성이 심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. 내년은 어떨까요? 그러니까 과거를 봤을 때 그 2년차의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? 트럼프 일기 당시를 좀 되짚어 보면 17년은 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뭐 그때 이제 감세 효과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요. 근데 2년 차에 들어가면서 미국 증시 자체가 그러니까 2018년이 되겠죠. 상당히 조금은 변동성도 있고 또 일부 조정이 사실은 나왔던 게 2018년 사례인데 그럼 2018년에 왜 조정이 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 경기 자체가 2018년을 고비로 해서 사실은 조금 둔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17년에 그때 저희가 뭐 4차 산업부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2017년에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반도체와 관련된 4차 산업의 열기 자체가 2018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죽어든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죽어들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. 또 한 가지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게 2018년부터입니다. 그래서 뭐 미중 간의 이러한 그 치열한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도 뭐 아시아 증시에도 상당히 악재였고 미국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.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중간 선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2018년에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. 그 중간 선거에서 결국 민주당이 그 하원을 이제 장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2018년에 증시에 어떤 부담을 좀 작용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중간 선거 같은 변수는 여전히 조금 저희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경기 측면입니다. 오늘도 뭐 미국의 그 연준의 수정 경전 전망치를 보게 되면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소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사실은 좀 했던 부분. 어찌 보면은 사실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렸기 때문에 골디락스 수준에 가까운 지금 어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라는 부분 저는 참 고무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 해서 경기적인 측면은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큰 무리는 사실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사실은 돌발할 수 있다. 라는 측면 또 내년 뭐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정확히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 연방 법원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자칫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더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는 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증시에서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2018년과 좀 비슷한 양상의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 경제 성장 수정 전망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확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. 예, 뭐 파월 의장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과 관련돼서 상향 조정된 원인을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4분기에는 미국이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4분기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그것의 이연 효과 자체가 결국 1분기 내년 1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을 올리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하는 원인으로 하나 바뀌었고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결국 AI에 대한 어떤 효과도 연준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내년도 어떤 성장에 대한 모습 자체는 당초 우려 물론 미국이 지금 양극화에 대한 어떤 우려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우려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의 오늘 나온 경제 전망 요약은 골디락스 수준까지 지금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위원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. 뭐 AI도 그렇고 또 이제 추고 있을 일본의 금리 인상도 너무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12월에 국내 증시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 그게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 이제 대형주보다 코스닥을 보는 게 맞을까요? 마지막 전략 주신다면. 예, 뭐 아무래도 뭐 최근에는 정책에 따라서 장이 상당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왔고요.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증시가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에는 이번 만약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로 좀 보고 있고 오늘 조금 엇갈린 그러니까 FMC 회의 자체는 상당히 좀
긍정적이었지만 오라클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연말 장세, 특히 미국 장세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강한 어떤 산타넬리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뭐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좀 상승의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경제 전망과 점도표로 이번에 확인 잘 해주셨는데요. 되게 빠르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다음 주에 그 일본 금리 인상 국내 영향 괜찮을까요? 예, 뭐 일단 어느 정도 선반영 된 것 같고요. 뭐 근데 다만 이제 뭐 시장 예상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좀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일본의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사실은 최근에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요. 오늘 FOMC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속보를 아주 정확한 분석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박상영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께서 함께해 주셨고요. 저희도 같이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